네, 개장 준비 보겠습니다. 지금 3분 정도밖에 안 남았고요. 양쪽 지수 흐름 체크하고 간략하게 종목군 보면 될 것 같아요. 코스피 지수, 코스닥 지수, 강보합권에서 눈치를 봅니다. 빨간불이 들어와 있지만 의미 있는 정도의 수준은 아닌 그런 상황인데 코스피 지수가 전거래일 대비 0.24%의 상승세 2407.64포인트 정도 선 출발 대기하고 있습니다. 어제 약 일주일여 만에 종가 기준으로 2400선 회복이 나왔는데요. 오늘 장에서 좀 멀찌감치 달아나줬으면 하는데 여기에서 많이 벗어나지는 못합니다. 아직까지 2400선 그 근방에서의 움직임 보여주면서 한 5포인트 정도 전거래일 종가 대비 오른 수준으로 출발 대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코스닥입니다. 코스닥은 그 사이에 또 파란불이 들어왔습니다. 동시효과 구간에서도 팽팽한 긴장감이 엿보이는데요. 전거래일 종가 770선 근처에서 출발 대기합니다. 그래서 퍼센트로 0.03% 마이너스권, 포인트로는 1포인트 미만의 하락이어서 개장 이후의 흐름을 좀 더 지켜보셔야겠습니다. 다음은 종목별로의 흐름 알아보겠습니다. 종목도 상승과 하락이 절반 정도씩 양분되어 있는 모습인데요. 이 가운데서 눈에 띄는 종목군들 몇 가지 키워드로 좀 압축해 보겠습니다. 확실히 시장 분위기가 잡히지 않아서 그런지 다시금 이런 개별 종목군들 그리고 몇 개의 키워드 있는 종목으로 묶이는데요. 대표적으로는 앞서서는 이 무중이라는 키워드가 시장에 주목을 받았는데 이번엔 유중입니다. 삼자배정 유중을 하면서 자금 유치로 시장에서는 긍정적으로 해석을 하는 그런 몇몇 종목군들이 있는데 어제 메타랩스가 그랬고요. 그리고 또 오가닉티 코스메틱 이 종목은 장 마치고 나서 삼자배정 유중 공시 나왔습니다. 받아가는 쪽은 이 회사가 원래 국내 상장소에 있는 중국 기업이어가지고요. 삼자배정도 이 중국 관련된 그런 투자 산 걸로 보입니다. 인베스트먼트자가 붙어가지고 창투사 쪽에서 받아가는 걸로 해석이 되는데 이 종목도 어제 이어 오늘까지 강한 상승세 보여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 밖에 좀 의미 있는 키워드 쪽으로는 석탄 보셔야 되겠습니다. 지금 러시아 쪽에서 이런 여러 가지 에너지원에 대한 공급이 원활하지 않은 모습 가운데서 각국에서는 대신해서 석탄이라도 쓰자 이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에 따라서 사상 처음으로 석탄 가격이 $400를 넘어섰다. 현물가가 $400 넘어섰다라는 얘기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움직이는 종목군들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GS글로벌이 대표적입니다. 오늘 수익을 4배로 토마토 스탁론. 토마토 스탁론에서 증시 계정을 알려드립니다. (6월 28일) 화요일 국내 증시 문이 열렸습니다. 이제 6월장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오늘 포함해서 3거래일 남겨두고 있습니다. 유종의 미를 거두기 위해서는 이 남은 3일을 알차게 써봐야 될 것 같은데 갈 길이 멉니다. 아직까지 하락분에 비해서 반등 탄력이 상당히 좀 약한 모습이었죠. 오늘 장에서는 월말인데요. 특별한 일정은 없고요. 반도체 특별위원회 발족식 정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이미 시장에서 많이 기대를 했던 산업부 장관의 이 체코 폴란드 해외 출장이 예정이 돼 있고요. 그리고 지금 윤석열 대통령 내외가 이 유럽에 도착을 했다라는 소식까지 전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은요, 양쪽 지수 출발 움직임부터 하나씩 점검해 보시죠. 코스피 지수입니다. 동시효과대랑 거의 비슷합니다. 현재는 2408.12포인트, 전일 종가 대비 0.26%의 플러스권 흐름이고요. 5포인트 정도 끌어올리면서 3거래일 연속된 반등 흐름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에너지는 좀 떨어져 있는 모습이죠. 다음으로는 코스닥입니다. 코스닥은 역시 동시효과대랑 비슷하게 770선 턱걸이입니다. 그래서 소폭의 상승 구간인데 거의 보합으로 보셔도 무방합니다. 반면에 미국 증시가 약간 좀 조정을 받았는데요. 지금 현재 미국의 야간 선물은 강보합권, 3대 지수가 강보합권 정도 기록이 되고 있는데 역시 이쪽에서도 크게 좀 반응이 나오지는 않고 있습니다. 오늘 장 밋밋하게 출발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다음은 수급주체별 동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수급주체별 동향 거래소부터 체크해 보시죠. 외국인 쪽에서는 24억 원의 소폭의 매수 우위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 쪽에서는 73억 원 매수 우위 보여주고 있고요. 기관 쪽에서 100억가량 팔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의미 있는 변화, 과연 외국인이 수급의 연속성을 가지고 국내 증시에 컴백할 것인가 여부였습니다. 오늘 아침 마켓 시그널에서 신기수 전문가도 이 부분 보자 얘기를 해주셨는데 일단은 이 상태대로 외국인이 꾸준히 좀 사들인다면
때문에 이거래일 연속 매수가 될 텐데요.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코스닥은 아쉽게도 이거래일 연속 쌍끌이 매도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외국인 200억 원가량 팔고 있고요. 기관 쪽에서도 20억 정도의 매도 대응 보여주고 있습니다. 개인 224억 원 매수 우위 나타내고 있습니다. 선물은 쌍끌이 매도고요. 프로그램 동향 보겠습니다. 거래소에서 프로그램 물량이 꽤 출회가 됩니다. 한 54억 원 정도 금액 기준으로는 많지는 않고요. 거래소에서 일단은 매도 우위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코스닥의 매도 물량이 좀 많습니다. 260억 프로그램을 통해서 출회되고 있는 상황. 코스피 코스닥 프로그램은 모두 다 순매도입니다. 업종 들여다보겠습니다. 오늘 장에서는 지금 지수는 거의 보합권 정도인데요. 섹터로 봤을 때는 상승 섹터가 더 많습니다. 가장 강한 섹터부터 보시죠. 의료 정밀입니다. 업종 지수가 1.68% 정도의 플러스권이고요. 화학 섹터가 뒤를 잇습니다. 현재는 1.5% 정도의 상승권 흐름인데 에너지원들 보자 이런 얘기가 개장 전부터 많이 들렸었죠. 정유라든지 신재생 쪽 나란히 좋네요. 철강금속 0.85%의 플러스권이고요. 제조업, 전기전자 순으로 플러스권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면 하락 섹터 보시죠. 가장 크게 밀려나는 쪽은 전기 가스입니다. 이번에 가스 요금, 전기 요금 어느 정도 인상할지 윤곽이 좀 잡혀있는 상황 속에서 선반영해서인지 지금 전기가스 업종 지수는 다소 좀 밀려 내려가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천연가스 연동되는 종목은 괜찮은데 한국전력에 대해서 증권가 시각이 그다지 좋지가 않습니다. 요금 올려도 지금 적자 해소하는 건 힘들다라는 보수적인 시각 때문인지 한국전력 밀리면서 업종 지수 끌어내립니다. 운수창고 마이너스권이고요. 섬유의복이라든지 이 몇몇 섹터가 시장 대비 약한데 많이 빠지지는 않습니다. 크게 우려하실 정도의 마이너스권 움직임을 나타내는 섹터는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시총 상위 분위기 좋습니다. 1위부터 10위까지 대체로 오름세 나타내고 있는 상황이고요. 다소 좀 아쉬운 종목이 SK 하이닉스 지금 약보합권 기록하고 있습니다. 목표가 하향 조정 레포트가 있습니다. KB에서 하이닉스 목표가 하향 조정 레포트를 내놓으면서 다소 좀 투심에 영향을 미치며 3거래일 만에 다시 하락으로 전환된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셀트리온이 그동안에 좀 잘 나갔었는데 호재가 다 노출이 돼서인지 오늘 장에서는 2% 정도 하락하고 있고 코로나 임상 3상 잠정 중단한다라는 소식이 오늘 아침 공시를 통해서 전해졌습니다. 그래서 셀트리온 호재 하나, 악재 하나 요즘에 번갈아가면서 좀 내놓네요. 셀트리온이 2% 정도 밀리고 나머지 다 괜찮습니다. 이번에는 코스닥입니다. 코스닥 1위부터 10위까지 종목군들도 상승이 조금 더 많은 가운데 좀 전에 전해드린 셀트리온 관련된 악재로 인해서 셀트리온 3총사 헬스케어하고 제약 쪽 밀리는 거 제외하고는요 다 괜찮습니다. 그러면 오늘 장 전체적으로 봤을 때 상승 종목의 개수가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 모습인데요. 양쪽 지수도 눈치는 좀 보지만은 그래도 슬슬 기운을 차리려는 흐름 속에서 플러스권 흐름, 그리고 상승 종목 1,566개, 하락 종목은 530개 종목으로 한 4분의 3 정도는 그래도 플러스권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특징주 잡아보는 시간 빠르게 10분 보내보죠. 10분의 승부사입니다. 네, 슬슬 상승하는 종목군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시장의 윤곽을 잡아보죠. 최현주 전문가부터 출발합니다. 네, 오늘 태양광 업체, 그다음에 풍력 관련주, 재생에너지 업체 좀 보겠는데요. 오늘 상승 탄력이 강합니다. OCI 5% 넘게 상승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하나솔루션도 4.5% 강세, 현대에너지 솔루션도 6% 넘게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풍력 관련주를 먼저 좀 보면은 지금 CS 베어링 같은 경우에도 한 3% 정도 강세 나타나고 있고요. 지금 상강 MNT 같은 경우에도 하부 구조물인데, 지금 한 1% 넘게, 1.7% 강세 나타나고 있습니다. 동국 SNC도 지금 한 1.5% 강세, CS 윈드도 한 2.2% 강세인데, 태양광 업체의 강세는 미국 시장에 영향받은 것으로 봐야 될 것 같아요. 미국 시장에서 태양광 업체들 주식이 모두 다 한 4%대 똑같이 비슷한 상승률로 강세를 나타냈고요. 태양광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주가 하락도 상대적으로 좀 덜했고, 지금은 상승 탄력 강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미국 시장에서 동조해서 만약 미국 시장에서 강세가 나타나면 같이 강세 움직임 나타나는 것으로 보고 있고요. 저는 태양광 업체들 같은 경우 그러나 조금 이제 어떻게 본다면은
그동안에 좀 안 빠졌기 때문에 상승 탄력 같은 경우에는 오늘 지금 굉장히 강한데 지금 뭐 추격 매수하는 것보다는 조금 기다려보자. 개인적으로 그렇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신재생 쪽으로 들여다봤습니다. 이광무 전문가님 어떤 쪽 보세요? 네, 건설 파트 종목들의 움직임이 좋습니다. 일단 부동산 정책이 아주 완벽하게 나왔다고 생각되지는 않지만 그래도 거래 재개를 위한 여러 가지 규제 완화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건설 관련 섹터에 대해서 좀 움직임이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 눈에 띄는 상승 종목은요, 이화공영이 현재 급등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현재 17%의 급등세를 보여주면서 최근 시장 하락했었던 위치를 모두 다 회복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 관련된 종목들 안에서는 이화공영, 이화공영, 특수건설, 이와 같은 종목들의 움직임이 나오고 있고요. 일단 지금 자연광 환경의 종목도 반등세를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종목들이 비슷한 위치에서 출발을 했고요. 그래서 지금 V자 형태의 좀 반등이 나오고 있는데, 일단 관련된 좀 중소형 건설사들의 움직임들이 눈에 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차렵게 본다라면은 삼부토건 종목도 움직임이 나오고 있고요. 그 밖에 이제 건설 기자재 종목으로 확산되는지 여부도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최원주 전문가님 어떤 쪽 보세요? 네, 오늘 2차 전지 소재 좀 보고 있는데 지금 셀업체 같은 경우에는 삼성 SDI, LG에너지솔루션 지금 한 0.5% 정도 강세, 비슷한 강세가 지금 나타나고 있고요. 소재 쪽이 조금 더 지금 괜찮습니다. 지금 LNF가 지금 한 2% 넘게 강세를 나타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에코프로비엠은 개인적으로 좀 접근 안 했으면 하고요. 왜냐하면 무상증자 권리라 나온 다음에 뭐 지금 일시적인 착시 현상이 있는데 조금 저는 이제 무상증자든 유상증자든 물량이 늘어나기 때문에 만약에 양극재 쪽으로 접근하시려고 하면 NNF 쪽이 더 좋다 그렇게 말씀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전해질 쪽인 첨부 같은 경우에도 오늘 강보학권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일진머티리얼즈 지금 M&A 인수 관련해서 뭐 호재도 계속적으로 뭐 어느 정도 나올 것 같은데 일진머티리얼즈 지금 강보학권에서 움직이고 있고 동박 쪽인 SKC, 일진머티리얼즈 모두 지금 강보학권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아까도 얘기했듯이 뭐 지금 업황 자체는 상반기보다는 하반기 조금 더 괜찮을 것으로 좀 보고 있어가지고 저는 지금 LNF 같은 경우에는 그다음에 첨보 이런 건 주식들 같은 경우 지금 오름폭이 좀 없었기 때문에 지금 접근했어도 괜찮지 않나. 물론 상대적으로 좀 덜 빠진 것도 있는데 오히려 덜 빠진 게 좀 박스권에서 좀 안정적인 움직임을 보여가지고 박스권 트레이딩 쪽에 오히려 저는 괜찮지 않나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이광무 전문가님 어떤 쪽 보세요? 네, 원전 관련된 종목들의 움직임들이 있습니다. 우선은 이제 유럽 순방에 대한 윤 대통령에 대한 향보 때문에 체코라든지 주요 몇몇 지역에 대한 우리나라 뭐 주요 산업에 대한 수주 기대감을 가지고 있고요. 대표적으로 원전과 그리고 방산 물자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우선 이제 원전 관련된 종목들을 보시게 된다면은 지금 관련된 종목에서는 한신기계 종목들이 좀 먼저 움직임이 나왔었고요. 그리고 서정기전이라든지 그리고 G2파워 이와 같은 종목들의 움직임들이 최근에 있는 상태이고요. 오늘까지 왔을 때는 우진 기업이 상당히 좀 등락이 좀 크게 진행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난주 금요일 때부터 해서 반등세가 상당히 큰 상태이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일진파워 이와 같은 종목들의 변동성까지 따라오고 있는 상태이기도 합니다. 뭐 아시겠지만은 체코발 이 수주 모멘텀이 가장 먼저 있을 것으로 보고 있고요. 일찍이 원전 수출에 대한 지원단을 구성했었기 때문에 이번에 체코 방문을 통해서 원전에 대한 좀 실마리가 좀 풀리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여기서 추가적으로 K 방산물자에 대해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우선은 원전 관련된 종목들에 대한 움직임들 대표적인 종목은 우진이 가장 큰 높이에 있다라는 것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네, 최원수 전문가님 벨이 울렸네요. 네. 어제에 이어서 자동차 업종 좀 보고 있는데 어제 이제 상승폭이 컸던 만큼 오늘은 이제 강보학권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현대차, 기아 이제 모두 강보학권에서 소폭 상승하면서 움직이고 있고 지금 자동차 부품 관련주들도 비슷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이번 상승에서 반도체 쪽이 힘을 못 쓰면은 오히려 이쪽에서의 상승폭이 좀 더 강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어가지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어떻게 보면은 짧은 반등 과정에서의 어떻게 보면 상승률은 이쪽이 좀 주도주가 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좀 그렇게 조심스럽게 한번 예측해 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자동차 관련된 종목군들 오늘의 추천주 가운데 하나도 자동차 부품이었는데요. 어제 이어서 오늘까지 좀 눈에 띄는 움직임 한 번 더 점검해 봤습니다. 그 사이에 이강우 전문가님 어떤 종목 보고 계세요? 일단 장 초반에 캠시스 종목이 좀 변동성이 커서 이 종목을 좀 주목을 했는데요. 아직까지는 특정 뉴스가 나오지 않은 상태이고요. 예상을 해본다라면은 최근 이 삼성전기가 테슬라 모터스라든지 뭐 그밖에 이 전장 부품에 대한 공급에 대한 뉴스가 있었을 때 캠시스가 큰 움직임이 나왔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어제의 이 자동차 관련된 종목들의 움직임들을 좀 연속성이 아닐까 예상을 해보고 있습니다. 우선 이제 곧 있으면은 이 삼성이라든지 애플 쪽에서 이 새로운 스마트폰 신제품이 또 출시가 되는데 그 관련해서 스마트폰 쪽에 대한 움직임들도 조심스럽게 좀 예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상컨대 카메라 모듈에 대한 수요가 앞으로 전장 사업 쪽에서 기대를 하고 있어서 이 분야 쪽에서 올라온 것은 아닌가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전일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기가 LG 이노텍보다는 상대적으로 좀 반등세를 좀 보였기 때문에 삼성전기 관련된 IT 종목들에 대한 섹터 흐름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일단 특징적인 종목으로 오늘 카메라 모듈 쪽에서는 캠시스가 큰 움직임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최원지 전문가님. 네. 오늘 에너지 업종 유가 관련주 좀 보고 있는데요. 미국 시장에서 에너지 업종, 에너지 섹터가 괜찮은 움직임 보였죠. 뭐 급등했는데 역시 뭐 SO일 지금 4% 넘게 상승하고 있고 SK 이노베이션도 2.7% 거의 3% 상승하고 있고 한국석유도 지금 한 3.4% 상승. 중앙에너비스 한번 보면은 중앙에너비스도 지금 한 5% 넘게 강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뭐 전체적으로 중소형 업종 같이 동반적으로 강세를 나타내고 있고요. 지금 SO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정제마진이 싱가포르 정제마진이 지금 28달러, 29달러 육박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SO일 같은 경우에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너무 높게 나와도 오히려 지금이 피크아웃이 아닌가 개인적으로는 또 그렇게 조심스럽게 한번 예측도 해볼 수도 있다 그렇게 보고 있고요. SO일 같은 경우에 고점에서 정고점에서 못 파신 분들이 이번에 정고점 오면은 어느 정도 물량 정리는 개인적으로는 한 절반이나 3분의 2 정도는 필요하다 좀 그렇게 보고 있고 뭐 정제마진 계속적으로 강세가 나타나지는 않을 것입니다. 유가 하락하면 정제마진 떨어질 것이고 그렇게 본다면은 지금 실적도 안 좋아질 것이고 지금 정부에서 자꾸 뭐 어떻게 본다면은 뭐 너무 이익이 과다하다 자꾸 뭐 규제를 하려고 하는데 규제가 오면은 따라오면 안 좋죠. 당연히 안 좋다고 봐야 되는데 뭐 정부에서 규제하면은 이익 뭐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어가지고 뭐 정유 관련주 조금 조심해야 되지 않나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번에 상승하면은 물량 정리 좀 해보자 이렇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좀 좋지만 그 다음을 좀 내다보는 투자 전략 필요하다 강조를 해주시네요. 이강우 전문가님. 네, 오늘 전반적으로 지수의 움직임들이 숨고르기가 보이고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중소형주라든지 테마주의 움직임들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 특정 목적에 대한 뉴스가 많이 나왔다고 생각되진 않지만은 일단 테마주의 순환매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눈에 띄는 종목은 우린 PTS인데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최근 이 우크라이나 재건에 대한 소식이 있으면서 움직임이 나왔던 종목입니다. 현재 주가를 보시게 되면은 7% 가까이 6.84% 등락을 보이고 있고요. 이 종목에 대한 흐름들을 좀 보시게 되면은 21선에 대한 지지를 받으면서 꾸준하게 반등 추세를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거래량 유입과 함께 등락을 좀 거쳤기 때문에 단기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하시기에는 괜찮을 것 같고요. 대신에 이제 이 우크라이나 재건에 관련된 이슈로 해서 접근을 한다면은 관련된 종목들의 흐름들도 같이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표적으로 다스코 종목이 있었고요. 그리고 서암 기계종업, 공업, 그리고 최근에 와서는 도화 엔지니어링도 브레이크를 잡아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사실 위치적으로 봤을 때는 조정을 마치고 턴할 수 있는 위치이기 때문에 전체 섹터에 대한 움직임들 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있는데 현재 대장주 역할을 하고 있는 종목은 우린 PTS 이 종목이 대장주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관련된 종목에서 대장주를 다음을 좀 체크해 본다면은 다스크 종목에 대한 반등성도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근데 물론 이제 우크라이나에 대한 재건 기대감은요, 일단 뭐 어떤 특정 기업에 대한 뉴스가 나오진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윤 대통령이 유럽 순방을 통해서 유럽 내에서의 우크라이나 재건 협력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온다라면은 가능성에 대해서 움직임이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은 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조봉 접근한다라면은 리스크 관리를 좀 두고
대응하셨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10분 동안의 특징주들 짚어봤습니다. 신재생 쪽 에너지원과 관련된 얘기들이 좀 많았어요. 태양광이라든지 풍력, 그리고 또 유가 상승에 힘입어서 정유주들 이런 흐름들 체크를 해봤고요. 또 2차전지 관련된 종목군 어제 이어 오늘까지 자동차 관련주들의 흐름도 들여다봤습니다. 뭐 건설이라든지 원전, 그리고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된 테마주들에 대한 언급도 있었는데요. 이렇게 해서 10분의 승부사 마무리 짓고 조금 더 자세한 종목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지수는 좀 상승으로 가나 싶더니 보합입니다. 다시 코스피 지수가 0.47% 정도의 플러스권이고요. 코스닥은 마이너스 재차 하락으로 전환돼 냉탕과 온탕을 반복해서 오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종목 보겠습니다. 이강우 전문가님, 태양광부터 좀 체크를 해주세요. 신재생 중에서도 어제 CS 베어링이 좀 강하게 올랐다면 오늘은 지금 SDN이 13%대 급등입니다. 그리고 OCI라든지 뭐 현대에너지솔루션 뭐 이런 종목군들 다 좋은데요. 오늘 태양광이 유난히 강한 이유 어디 있다고 보시나요? 일단 신재생 에너지 관련된 종목들에 대한 순환매라고 생각이 되고요. 어떻게 보면 지난주에 여러 리포트들이 나오면서 태양광 산업에 대한 관심 뉴스가 좀 뜨거웠었는데 실질적으로는 주가의 움직임은 크게 나오진 않았습니다. 다만 이제 오늘 시점에서는 태양광 종목들 좀 지켜보자라고 제가 광기강풍에서 얘기를 드렸었는데 전반적인 시장에 대한 숨고르기 속에서 이 에너지 안보에 대한 이야기들이 좀 언급이 될 것 같다.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했을 때 미증시 내에서도 에너지 관련된 종목들이 좀 강했기 때문에 에너지 관련된 종목들 본다라면 유가 그리고 천연가스 관련된 종목들도 보겠지만은 특히나 지금 환경 속에서는 유럽에 대한 대체 에너지에 대한 관심이 높다 보니까 천연가스 신재생 에너지 쪽 태양광이라든지 풍력을 챙겨볼 수 있었을 것 같고요. 태양광만 집중해서 본다라면은 사실 최근에 이제 중국 쪽의 폴리실리콘 가격 변동이 우리나라의 반사이익이 될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대표적인 기업이 하나솔루션이 가장 주목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요. 특히나 이제 최근에 와서는 뭐 OCI도 이제 주가 좀 상당히 좀 선전하고 있거든요. 오늘 위치에서는 신고가가 다시 한번 좀 경신이 되고 있습니다. OCI도 현재 6%대 급등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와서 신성 ENG까지도 챙겨보고 있는 상태인데 오늘 이 종목도 4%대 강세 움직임 나와주고 있습니다. 가격 개선에 대한 모멘텀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에너지 안보에 대한 이야기들이 다시 거론되었기 때문에 유럽 쪽에서의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가속화, 풍력과 태양광 계속해서 좀 번갈아가면서 움직이는 것이 같다라고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위치에서의 반등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지켜보셔도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조금 더 이번 주 후반때까지 연속성 보자라고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은 원전 섹터입니다. 최원지 전문가님, 원전주들이 그동안에 한 이틀, 3일 좀 힘을 내다가 오늘은 또 약간의 쉬어가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는데요. 원전주들은 재료가 확실하게 좀 나오기 전까지 어떤 대응이 좀 필요할까요? 원전주들은 제가 봤을 때는 뭐 어제도 이제 체크 포인트 갖고 나왔고 어젠가요? 뭐 그저께인가 제가 갖고 그제요. 나왔는데 네. 일단은 어느 정도 상승했죠. 그러나 요번에 저는 그 산업통상부 장관이 지금 체코 폴란드 방문했는데 어떤 결과물을 갖고 나올 가능성이 저는 상당히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굳이 다른 나라들 많은데 선진국들 많은데 체코 폴란드 꼭 집어서 첫 번째 방문국으로 갔다는 것은 다음 달 1일까지는 어느 정도 여기서 모멘텀을 좀 기대해봐도 되지 않느냐. 그렇게 본다면은 그 뉴스에 팔아도 되거든요. 그러면은 아직까지 다음 달 1일까지는 좀 시간이 있다. 좋은 소식 들려올 것이다. 저는 아직까지 좀 가지고 계신 분들 좀 홀딩하고 만약에 진입 못하신 분들은 좀 마이너스권에서 좀 흔들리면은 오히려 개인적으로 단기적인 모멘텀으로 한번 개인적으로 좀 사봐도 되지 않느냐 그렇게 보고 있어요. 네, 다음은 계속해서 에너지원 좀 다뤄보게 되는데요. 석탄 한번 보겠습니다. 친환경이라는 시류에는 전혀 맞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보육지책의 하나겠죠. 어쩔 수 없으니까 유럽 몇몇 국가에서 석탄이라도 떼겠다라는 건데요. GS글로벌이 가장 좀 민감하게 반응하는 대표적인 종목이죠. 지금도 10% 정도의 오름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KPF나 아니면 뭐 SI 리소스 이런 종목군들도 분위기를 타고 있습니다. 석탄주 어떻게 보세요, 이강무 전문가님? 일단 그만큼 좀 이 에너지 대란이 좀 크다라는 것이 좀 이야기가 될 것 같고요. 우선은 이제 주가의 움치로 왔을 때는 좀 단기적인 기술적 그리고 좀 트레이딩 관점으로 한번 보시는 게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아마도 이제 독일 안에서도요, 이 석탄 에너지 사업에 대한 부분들을 지향하고 싶지는 않을 겁니다. 근데 그만큼
앞으로의 이 월동 준비 그리고 또 에너지 대란에 대해서 대비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 좀 이야기가 될 것 같고요. 우선은 이제 특정 시간이 좀 지난다라면 석탄 에너지보다는 신재생 에너지 쪽으로 힘이 쏠려갈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그만큼 좀 에너지에 대한 위기 의식이 좀 있기 때문에 석탄 에너지라든지 그반에 기존에 있었던 좀 노후됐던 시설들을 이용하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석탄 관련된 이슈는 좀 한시적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저는 차라리 조금 더 신재생 에너지 쪽으로 옮겨가시는 게 어떨까 생각이 되고요. GS글로벌 일단 주가 흐름을 봤을 때는 현재 와서는 10%대 움직임이 나와가지고 있는데 가격을 좀 타이트하게 됐을 때는 3,550원 라인대 이 라인대를 좀 꾸준하게 지켜주면서 가야 추세가 좀 지켜지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있고요. 이 라인대 이탈한다라면은 단기성의 이슈에 그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뭐 석탄 에너지 관련된 종목들 이야기보다는 신재생 에너지 쪽으로 좀 방향성을 잡는 것이 좋겠다라고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현대차가 이제는 좀 달라지려나 봅니다. 보통은 하루 반짝 오르면 그 다음에 쉬어가든지 아니면 상승폭 반납하고 그랬었는데 오늘 3%나 오릅니다. 그리고 시초가는 거의 보합이었거든요. 그런데 시간 가면서 빠르게 지금 고점을 높이고 있어서 직전 고점을 거의 좀 뚫어내는 모습. 6월 달에 이렇게 되면 월봉상으로 플러스도 나올 것 같습니다. 현대차는 낙폭을 빠르게 만회해 나가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3%까지 오릅니다. 18만 8,500원권. 올해 들어선 거의 18만 원 뚫은 적이 거의 없었는데 현대차 확실히 시장 대비 좀 강한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고요. 기아도 따라갑니다. 기아 벌써 4거래일 연속해서 반등세 이어지고 있는데 어제 8만 원 선 뚫었고 지금 8만 3천 원까지 와 있습니다. 현대 오토에버라든지 뭐 이쪽으로 나란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최원재 전문가님, 이제는 자동차 지속적으로 좀 봐도 될까요? 우리가 그동안에 시장 많이 하락했는데 시장에서 그동안에 하락한 종목들을 보면 전부 다 실적이 다 괜찮았어요. 괜찮은 종목들이 뭐 전체적인 시장 매크로적인 환경에서 빠졌는데 현대차가 어떻게 본다면은 영업이 2분기에 지금 2조가 나오면은 다시 한번 실적 관련 위주로 그런 주식들로 상승 탄력이 이쪽이 많이 빠졌기 때문에 강하게 더 나타날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역시 주식은 항상 말씀드리지만 실적이 최우선입니다. 지금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뭐 아까도 제가 잠시 이제 강박권에서 움직인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갑자기 상승하면서 지금 한 3% 넘게 상승하고 있고 기아 같은 경우에도 한 2.3% 뭐 2.5% 강세 나타내고 있고 부품 업체도 마찬가지입니다. 현대오토에버, 현대위아 모두 다 지금 한 3% 넘는 강세를 나타내고 있고요. 만도, 화신, 현대차 밸류체인에 속한 기업들의 자동차 부품주들이 뭐 굉장히 강세입니다. 지금 화신 같은 경우에는 한 3.7% 거의 4% 가까이 강세 나타내고 있는데 다른 자동차 부품주들 같은 경우에는 뭐 가령 예를 들면은 테슬라 향인 명진산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강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어가지고 역시 현대차에 관한 쪽을 좀 엮어서 봐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고 있어요. 지속적인 관심 좀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된 종목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G7 정상회의에서 우크라이나 쪽의 재건을 위해서 정상화하는데 38조 원 규모의 지원을 하겠다라는 합의 소식이 나왔습니다. 이에 따라서 움직이는 종목이 앞서서 체크를 해주셨던 우린 PTS 한 7% 정도의 오름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현대 에버다임 보겠습니다. 한 4% 정도의 플러스권 흐름, 해인도 1% 정도 오르는데요. 특징이 있다면은 이 테마가 형성될 때 초창기에는 도화 엔지니어링이라든지 뭐 해인 이런 종목군들이 주목받았는데 지금은 좀 양상이 달라졌습니다.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된 투자 아이디어는 어떻게 활용해 볼까요? 이건무 전문가님. 일단 유럽 순방 내에서 이 유럽에 대한 우크라이나 지지에 대해서 협력을 하겠다라는 이와 같은 좀 발언이 있다라면은 앞으로 좀 더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번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향보에 따라서 좀 뉴스를 좀 더 지켜보셔야 되지 않을까. 근데 지금 현재 위치로 봤을 때 가장 탄력적인 종목은 우린 PTS인데요. 주가의 차트를 보시게 되면은 20일 이동평균선에 대한 방향성에 따라서 꾸준히 이동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종목에 대한 대응하신다라면은 20일 이동평균선, 지금 화면에서는 빨간색 이동평균선에 따라서 대응하시면 어떨까라고 생각이 되고요. 지금 현재 위치에서는 7%대 반등하면서 최근 직전에 있었던 고점 라인대를 통과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위치에서는 추격하기에는 조금 부담이 될 것 같고요. 가격적인 조정이 나왔을 때 20일 이동평균선에 대한 추세에 따라서
대응하시면 좋겠다라는 이야기 좀 드리겠고요. 일단 도화 엔지니어링이라든지 다스코라든지 서암기계공업이라든지 이와 같은 종목군들에 대한 움직임들은 뉴스에 따라서 좀 접근하시면 어떨까 생각이 됩니다. 현재 대장주 역할은 우린 PTS입니다. 네. 그리고 연장선에서 그래서 또 건설 중장비가 많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투자 아이디어가 있습니다. 굴삭기 만들고 이런 업체들이 강세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앞서 말씀드렸던 현대 에버다임 외에도 뭐 두산밥켓이라든지 그리고 진성TEC, DY파워 이런 종목군들은 나란히 플러스권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건설 중장비 업체들은 어떻게 보세요, 최현주 전문가님? 건설 중장비 업체 저는 뭐 계속 좋게 보고 있습니다. 미국의 인프라 투자나 뭐 지금 우크라이나 재건, 뭐 아직도 그렇게 본다면은 뭐 해야 될 게 많죠. 그러면 뭐 실적도 좋아질 것이고 괜찮을 것이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현대건설기계는 최근에 하락장에서도 견조한 모습, 오늘도 한 3.7%, 4% 가까이 강세를 나타내고 있고요. 지금 두산바켓 같은 게 굉장히 하락폭이 컸습니다. 차트 한번 잠시 볼까요? 뭐 유독 하락폭이 큰데 뭐 실적은 나쁘지 않아요. 그러나 어떻게 본다면은 주가가 뭐 그 실적에 비해서는 턱없이 좀 많이 좀 빠졌다. 가격적으로 좀 괜찮아 보이고, 뭐 저가 매수는 뭐 할 구간이다. 뭐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고, 지금 진성TEC도 강세인데, 진성TEC 같은 경우에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러나 뭐 현대건설기계, 두산바켓 이런 쪽이 더 낫다고 보고 있고요. 그동안에 조금 이제 중소형주 강세 종목인 사암기계공업 같은 경우에도 오늘 한 2.8%, 3% 정도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실적에 대한 기대치는 역시 현대건설기계, 두산바켓이 있는 만큼 이제 2분기 실적 시즌이 오잖아요. 그렇게 본다면은 역시 실적이 조금 더 잘 나올 수 있는 종목에 포커스를 맞춰보는 것이 좋겠다 하는 게 뭐 저의 생각입니다. 네. 그리고 앞서서 이광무 전문가가 중소형 이 건설 섹터를 체크를 해주셨는데, 지금도 이화공영이라든지 자연과 환경, 삼부토건 이런 종목군들 플러스권의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뚜렷한 뉴스는 없습니다. 그런데 시장은 워낙에 많은 뉴스들을 담고 있어서 좀 주요 일정 가운데 눈에 띄는 게 하나 있었는데요. 오늘 검찰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 형 집행정지 여부가 오늘 결정이 됩니다. 과연 테마주로서 좀 들썩인다고 봐야 될지, 아니면 또 개별적인 움직임으로 해석이 가능할지 상당히 좀 조심스러운 접근이기는 한데요. 이광무 전문가님 의견을 주시죠. 일단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출소 이야기에 대한 기대감 뉴스는 사실 좀 연관되기 좀 힘들 것 같고, 아직은 모르겠고요, 솔직히. 일단 중소형 건설사에 대한 움직임들은 지금 특정 지역에 대한 해제 이야기들이 나오면서 아직까지는 이제 부동산 정책이 확정적으로 나왔다고 보이지는 않거든요. 일단 규제를 완전히 풀기보다는 뭐랄까 좀 보수 정책에 대한 성향이 좀 강하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일단 뭐 세금 완화라든지 아니고 거래 활성화에 대한 정책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우선 공급에 대한 이슈가 따라올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때문에 지역 건설사에 대한 관심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있고요. 일단 중소형 건설사 뉴스들 중에서는 KH 건설 요 종목에 대한 변동성 좀 저가 종목이 있고요. 그리고 이화공영이 사실은 변동성이 좀 최근에 와서 좀 커지고 있는 상태인데, 이 종목도 움직임이 좀 나와주고 있고, 그리고 자연과 환경도 사실 변동성이 좀 있는 상태인데요. 어떤 특정한 뉴스에 대한 부분들이 좀 아직까지는 좀 연결고리 잡기는 좀 어렵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따금씩 이제 중소형 건설사에 대한 움직임들이 나올 것 같은데요. 당장은 조금 더 그룹핑이 되는 것을 좀 기다려 보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있고요. 정치적 목적이 있는지는 좀 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삼부토건이라든지 이와 같은 종목군들이 좀 움직이는 것을 보면은 정치적 성향도 있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 아직 명확한 좀 더 자세한 뉴스는 좀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 하더라도 일단 테마주에 대해서는 앞서서 체크포인트에서도 경고 등이 좀 들어와 있는 상황이니까요. 저희가 시세도 나고 거래대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감안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꼭 이 부분은 숙지해 주셨으면 합니다. 두 분 여기서 보내드릴게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